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유럽의 경기 회복세가 좀 더딘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EU 재무장관 회의와 ECB 통화정책 회의가 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 조치들 어떤 것들이 나오고 또 이게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유로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유로존 경제 기대 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기 침체에 시달려온 유로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2월 경제 기대 지수가 전월보다 1.6포인트 오른 91.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평균선인 100에는 못 미쳤지만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2월 경제 기대 지수는 2.5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1.5포인트, 프랑스 1.3포인트, 이탈리아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영국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실물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요 인사들로부터는 어떤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한 강연에서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아주 더디다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야 의미 있는 회복세가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은 여전히 부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출구 전략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성현 연구원께서는 유로존 경기 회복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부터는 좀 완만한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지금 뭐 이탈리아 총선 불확실성이 계속 좀 시장에 불안감을 던져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될 텐데 상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의 어떤 부채 축소, 소위 말하는 딜레버링 과정 자체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반기 중 뚜렷하게 모멘텀을 좀 유로 경기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하반기부터 뭐 이러한 은행들의 어떤 대출 확대라든지 좀 이탈리아 어떤 리스크 진정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현 연구원께서도 하반기는 돼야 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로존 리스크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최근 불거지는 우려는 이탈리아 정치 이슈겠죠. 총선에서 긴축과 개혁을 지지하는 중도조합파 민주당이 안정적인 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재선거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건데요. 이탈리아 총선 결과 하원에서 중도좌파 민주당이 근소한 격차로 겨우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상원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 정당은 없습니다. 상하원에서 각각 주도하는 정당이 좌우로 갈리면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당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이탈리아 의회가 무기력해지면서 재정 감축 등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국 정부 구성이 실패한다면 지난해 재선거를 치렀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유로존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이탈리아 신용등급뿐 아니라 유로존 주변국의 신용등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재선거 가능성 문제인데요. 네. 더욱 문제는 이 채무 위기에 빠진 키프로스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난 4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금융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키프로스는 지난해 6월 국제통화기금 등에 17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그 규모나 조건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키프로스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전날
전날 회의에서 키포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지급에 대해서 3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께서는 유로존 리스크 발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총선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뭐 유로존의 그 위기 자체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지난 그리스와 같은 어떤 그 심각한 신용 위기까지는 확산이 되지 않을 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 그리스 사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금 경색, 그러니까 신용 경색 국면이 이제 발발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최근 뭐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긴 함에도 불구하고 ECB가 여전히 그 각종 뭐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채권 매입이라든지 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신용 경색 국면으로 다시 진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탈리아 총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리스크 자체가 다시 이전 그리스 사태와 같은 심각한 신용 경색 국면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아무래도 그 경기 회복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그리스 사태 정도 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경기 회복의 지연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ECB 통화 정책일 텐데요. 변화가 있습니까? 네, 당분간 유럽 중앙은행 ECB의 통화 완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우리 통화 정책은 여전히 부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출구 전략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가 회복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경우 은행들이 빌려간 단기 대출을 상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회수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CB에서 추가 부양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성현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뭐 ECB가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 특히 이제 유동성을 푸는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분간 이탈리아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특히 이제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했을 경우 회복 자체가 조금 더 지연됐을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인 양적 완화 또는 지금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예금 금리의 어떤 마이너스 금리 전환과 같은 좀 다소 좀 혁신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ECB 뭐 통화정책회의라든지 뭐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특별하게 뭐 부양 조치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4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마이너스 예금 금리와 같은 좀 더 부양적인 조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가능성은 높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ECB 쪽에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경기 회복세가 더뎌진다면 다음 달쯤에나 정책금리 인하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하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ECB가 유로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현재 제로 수준인 예금금리 인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가 ECB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기술적인 관점에서 인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중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는 ECB가 기준금리인 레피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께서는 ECB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유로 쪽의 어떤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더 부양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좋다고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 뭐 재정까지도 동원해서 경기 부양하는 부분들 자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유럽 쪽의 재정 사항들이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 확장 정책 자체는 좀 어려울 거로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남은 경기 부양책 수단 자체는 통화 정책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유럽 경기를 보게 되면 독일을 제외하고 그동안 우량 국가였던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러한 국가들 자체도 경기가 지금 역신장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는 ECB가 보다 좀 적극적인 정책, 특히 금리 인하 또는 추가 유동성 공급과 같은 조치를 내놓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MF 총재가 얘기했듯이 ECB가 보다 좀 적극적인 부양 정책으로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유로존 리스크의 총체적인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리스크들이 그리스 사태와 같은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증시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모두 노출됐다는 점에서는 단기적 불확실성보다는 장기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께서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로존 이슈 어떤 점 꼽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한 그 유로존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국내 대유럽 수출 자체가 계속 역신장생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결국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신장세라든지 기업 이익 증가세를 사실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유로 쪽의 경기 상황들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 국내 수출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타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유로존 경기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떤 그 투자 시점이라든지 또는 투자 기간 자체를 좀 더 좀 짧게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직 그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탈리아 어떤 불안감들이 더 확산이 될 경우에는 결국 유럽계 자금 자체가 다시 이탈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좀 뭐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뭐 유로존 리스크 자체가 일단은 좀 해소 국면 쪽으로 좀 다가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좀 계속 뒷받침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식 비중 자체를 조금씩은 좀 늘어가는 그러한 전략 자체가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뭐 투자 업종과 관련돼서는 최근 수출 쪽에서의 어떤 그래도 좀 흐름들이 좋은 뭐 반도체라든지 IT 또는 석유화학과 같은 그러한 업종을 좀 제한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리스크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유럽계 자금 이탈로 보셨습니다. 또 당장 그리스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유로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유로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발표 챙겨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향후 이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로 지역 이슈와 경제 전망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